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이런 방향대로 쭉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응을 해야죠. 물론 이제 정부를 욕하고 뭐 과거에 있었던 말을 손을 바꾸듯이 이렇게 하느냐, 욕은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치상으로 쭉 여태까지 시장을 보면 욕하면서 대응하지 않으셨던 분보다는 욕을 하더라도 빠르게 남들보다 한 발 빨리 대응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이득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위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봐서는 아직까지 아파트 외 상품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주택으로서 임대를 등록하지 않으셨던 분은 오히려 지금 등록하는 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새롭게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주택을 투자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다주택으로서의 규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본질로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가 잡고자 하는 그 본질이 뭐냐? 지금 정부가 잡고자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상승한 상품들의 가격을 안전하게 연착륙시켜서 이게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게 폭락을 통해서 반토막을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뭐 금융업이 됐건 뭐 개인 실수요자들이 됐건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큰 타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나 급하게 오른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품들을 연착륙시키게 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장려하고 독려했었던 형태의 공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도심형, 청년형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형 임대주택. 뭐 이번에도 발표됐던 것처럼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기업형으로 이제 내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끌고 갈 목적으로 신축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은 또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잡혀갈 때쯤에는 하나 둘씩 규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끌고 가게 됐을 때 어떤 형태의 물건들과 어떤 상품들을 먼저 풀어주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나 부족하고 가격이 실제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좀 적은 이런 형태의 물건들을 공급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민간에게 너무나 많이 열어주는 것보다는 일단은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형태의 분양과 입주가 들어갈 때까지 일순간 급하게 늘어나는 1, 2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을 그런 형태의 도심형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먼저 풀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라는 걸 진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으로서 보유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장기간을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상업 도시가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도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며 그랬을 경우 어떤 형태의 주거가 이 도시의 가장 메인이 되고 임대용으로서 합리적인 주거가 될 것이냐, 이런 점들이겠죠.